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오늘의 정치 맞수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과 대국민 담화 예정이 돼 있고요. 질의응답도 하는데 질의 내용, 횟수, 시간 제한 두지 않고 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 나올 걸로 보십니까? 먼저 일단 크게 좀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까 싶지 않습니까? 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 그 정부 이후에 개혁 과제로 핵심적으로 다뤘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짧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서 뭐 한미 관계라든지 지금 대북 관계, 국방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공약해왔던 김건희 여사나 명태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분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끊임없이 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당정 관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크게 4가지 정도가 이렇게 주안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지금 뭐 야권에서는 물론이고요. 여권 내 친한계에서도 좀 예상을 뛰어넘는 쇄신 방안이 나와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 나오고 있고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쇄신 방안 나올 걸로 보십니까? 이제 야당이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특단의 조치를 지금 당장 내놓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예.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라는 거는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적 쇄신인데, 사실 인적 쇄신이라는 게 지금 수적으로 여러 명을 교체하는 것을 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국정에도 마비가 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깜짝 인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야당과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고, 결국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마지막으로 설명을 할 것이냐 설득을 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이 이 둘 중 무엇을 택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게 일단 기대 이하의 조치가 만약 나오게 된다면 어제 친한계에서도 그 김건희 특검법을 막을 명분을 대통령이 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어서 이 말은 다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이 명분을 주지 못하면 이탈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들리는 얘기 같거든요. 만약에 오늘 기대 이하의 담화가 이루어진다면 이탈표 더 나올 걸로 보십니까? 기대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친한계로 분류되는 이런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대통령을 이런 워딩으로 압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명태균 사건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한 사과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건 역시도 대통령의 입장일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어놓은 기준선에 미달된다라고 하면 8명 이상이 이탈할 수도 있을 거야라는 압박을 주는 형태여서는 서로에게 득이 될 부분이 없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이게 특검에 대해서 이탈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명분은 우리가 보수 정치를 지키고자 하고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을 막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명분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동조를 한다라는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큰 무기를 지어주는 것과 같다. 이 이상의 명분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여야 가리지 않고 오늘 담화에 대한 분석과 전망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네. 오늘 기자회견을 두고 연막 작전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김병주 의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명태균 씨 조사하기, 검찰 조사 전날 네. 대통령께서 어떤 많은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잡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많은 제보를 받았고 많은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민주당의 어떤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다고 하면 대통령의 기자회견 중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증거와 배치되는, 반대되는, 쉽게 말해서 좀 사실과 다른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추가적으로 폭로를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 사실상 저는 그 지금 친한계 같은 경우는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침묵을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또 친윤계에서는 여당 대표가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 대통령을 방어도 안 하느냐, 이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여권에게 좀 불리한 형세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윤 대통령 기자회견 오늘입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가 중진 의원들을 만났는데요. 관련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담화 준비하시고 할 시간이니까 저희가 안에서 한 얘기를 따로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이렇게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정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 우리 다시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민들의 그 눈높이에 맞는 담화문과 기자회견이 될 것인가 하는 우려, 그 기대는 그 수준을 또 맞출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참 정치인들의 행위에는 그 시점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제 중진들을 만났습니다. 이게 대통령에 대한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비언어적 표현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에게는 충분히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앞두고 하루 전인데요. 이게 여당으로서 대통령에게 더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대통령을 믿고 응원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었나라고도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을 믿고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기자들과 어떠한 주제도 시간도 제약하지 않고 질의응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지금 설명을 하겠고 소통을 하겠고 숨김없이 진실되게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형태가 과연 좋았을까 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한 내용들을 보면 특별감찰관 정도에 대해서는 수용해야 된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예. 불필요한 얘기 아닙니까? 특별감찰관 국회에서 올라와야 임명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거 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결정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진행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선입견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어제 중진 간담회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어제 추경호 대표가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는 알리지 않고 대통령실 다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동훈 대표 패싱 논란도 일었었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둘 간의 불화설이 계속 나오는 이 상황, 야당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삼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들어가서 회담을 앞당기는 그런 조언을 하기 전에 한동훈 대표하고 조금 그래도 상의 혹은 언제라도 줬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전에도 대통령 면담 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가서 만찬을 합석을 했잖아요. 예. 사실 그것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갔어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필요 없는 불필요한 갈등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가 쇄신을 주장을 했는데 또 대통령실 들어가서 본인이 또 회견을 앞당겼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로서는 기분이 좋을 리는 없겠죠. 네. 민주당 소식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가 한밤중에 이 SNS를 통해서 자기 변론을 했어요. 이 허위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실패한 교사가 어떻게 위증 교사죄가 되느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일단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고 했었어도 위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걸 근거로 지금 녹취록을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증인에게 위증 교사를 명확하게 지시한 것이 2018년이라고 본다고 하면요. 그리고 지금 저 변호사와의 통화는 2019년이거든요. 위증을 지금 부탁한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와 지금 증인 간에 통화한 내용입니다. 이건 거꾸로요. 위증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했다라고 봐야 돼요. 2차 확인한 내용 녹취를 지금 사용하면서 지금 전혀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지 맞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거대 야당의 대표이자 이거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법에 대해서 나는 지금 범죄를 모의하고 그리고 시도하려 했으나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이것은 그토록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국민 정서에 맞는 것인지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계속해서 재판 결과 속에서 나왔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명확하게 지시하는 녹음 기억난다라고 하면 되지. 그리고 본인의 이러한 진술들, 본인들의 입장까지도 전달한 것들, 이런 것들 명확한 증거가 있다라는 말씀도 좀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윤석열 대통령 남은 임기의 성패 분수령이 될 대통령 담화가 오늘 오전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TV조선에서도 생중계를 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